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일까요?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뭐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유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동네 분들에게는 유명한 곳이 되겠고,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곳들이 있죠. 주변 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 그런 곳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바로 옆으로 비교적 큰 개천이 흐르고 있고요. 강둑으로 멋진 산책길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모두 아주 독특한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산책하는 데는 이길 만큼 더 좋은 데가 뭐 찾아보면 있기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바로 옆쪽으로 보면은 이제 그 경계가 갈립니다. 구가 바뀌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천 위에 다리를 하나 넘어가면은 다른 구가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대구시 수성구입니다. 만촌동 쪽이 되는데요. 저희들 쪽에서부터 그 만촌동 쪽으로 올라가면은 야트막한 야산이 있는데 요즘 표현으로 트레킹하기 아주 좋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여러 곳이 있긴 한데요. 오늘 그 중에 한 곳, 또 이곳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트레킹 코스를 한번 골라 보았습니다. 자, 대구에 사시는 분들, 특히 대구 동구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수성구 사시는 분들은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희는 그 동구 방촌동 쪽에 있습니다. 이 방촌동에서 생태하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개천을 다리를 넘어서 가면 이제 수성구가 되는데요. 수성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수성 패밀리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는 다르지만 바로 지척에 있기 때문에 간혹 들르는 곳인데, 주말이면은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지나면 파련마을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고모역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찻길이에요. 근데 반대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노랫말로도 너무 유명한 고모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구에 유명한 인터불고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변에 차를 조금 평일 같으면 더욱더 세워둬도 괜찮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를 세우고 이 고모령을 넘어서 화련마을 쪽으로 지나가면서 고모역 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트레킹 코스를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모역 쪽으로 가면서 이제 중간에 오른쪽으로 야트막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올라가면은 이 야트막한 야산을 넘어서 수성구 만촌동 예전 같으면은 그 남부정류장이 있는 그 인근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뭐 산이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비탈이 있다고 그래봐야 시내 중심에 있는 야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를 않고요. 아이들과도 한 두어 시간이면은 갔다가 좀 빠른 걸음이면 올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려가서 거기에서 뭐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오셔도 되고요. 다시 돌아오신다면은 뭐 한 3시간 정도 잡으셔도 되는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트레킹 코스 중간에 보면은 형제봉이라는 그런 봉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명제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보면은요, 중간에 이 형제봉에 대한 전설에 대한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요. 그 안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제가 스토리텔링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머니와 힘이 센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남매는 어찌나 힘이 센지 온 나라에서 이들을 이겨낼 장사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남매가 서로 자기 힘이 세다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세. 아니야, 오빠보다 내가 힘이 더 세. 오빠가 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힘이 센지 우리 내기를 하자. 무슨 내기? 산쌓기 내기. 높은 산을 쌓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산 하나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좋아, 바로 시작해. 이렇게 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오빠는 저고리로, 누이는 치마폭으로 흙을 나르며 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 넘어갈 무렵 오빠는 누이가 쌓은 산을 힐끔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동생이 쌓은 산이 훨씬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치마폭으로 흙을 나른 누이의 봉우리가 더 높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심술이 난 오빠는 여동생이 쌓은 봉우리를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으앙! 동생의 울음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유, 두 아이의 힘은 천하에서 가장 세지만 덕은 가장 부족하구나. 다 내 탓이다. 힘을 자랑하며 티격태격 다투는 남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오늘날 오빠가 쌓은 높은 봉우리가 형봉, 밟힌 것 마냥 뭉툭한 봉우리가 재봉이 됐고요. 형봉과 재봉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봉우리는 모봉이 됐습니다. 한편 속상한 어머니는 집을 떠나 고개를 넘었는데 남매 걱정에 얼마 가지 않아 집을 향해 돌아보았다고 해서 그 고개를 돌아볼고 어미모자를 써서 고모령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형제봉에 관한, 그리고 또 고모령에 관한 우리 설화를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죠. 야, 산을 쌓을 정도의 힘을 가진 이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봉이 형봉이 있고 두 봉, 1봉을 형봉이라고 하고요. 2봉을 재봉이라고 해서 그래서 형제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매인데 왜 남매봉이 아니고 형제봉이냐라고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남매봉이지 않느냐. 그리고 해설을 보면 분명히 남매로서 시작하는데 왜 형제봉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왜 형제봉이라고 할까라고 나름대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형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제가 위키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형제는 본인으로부터 관계, 이촌 남성 혹은 형제와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키에는요, 성별을 떠나서 형제, 자매, 남매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매봉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매봉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봉, 재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남봉, 매봉? 매봉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남봉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형제봉이라고 했지 않을까. 이 남매 형제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말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남매봉이 맞긴 맞네요, 그죠? 예, 그분의 주장을 들어보면 맞습니다. 왜 남매인데 왜 남매봉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봉이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내판에는 없지만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금 뾰족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의 산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뾰족한 부분이 바로 형봉이 됩니다. 오빠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낮은 봉이 동생봉, 여동생봉이 되면 재봉입니다. 또는 매봉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군요. 그리고 또 이 산 아래를 형제봉골 또는 양지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군요. 아까 저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모봉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봉우리가 전부 세 개란 얘기인데, 이 형제봉만 두드러지게 보이고 모봉은 사실 조금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은 양지마을이다라는 것까지, 이런 내용을 알고 이 구간을 트레킹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휴식터도 있고요. 또 이 체육 시설도 있습니다. 이 길 한번 걸어 보시면서 가족과 함께 좀 멋진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형제봉을 잇는 트레킹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형제봉에 대한 설화가 아주 재미있네요.